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EPUB 전자책 편집 프로그램인 시질 프로그램의 설치 방법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EPUB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그리고 EPUB 편집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지, 시질 프로그램은 대체 어디서 다운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시질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된 것인지, 그리고 시질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질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EPUB 전자책을 편집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시질 말고도 굉장히 여러가지 EPUB 전자책 편집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시질 프로그램이 무료이기도 하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많은 그 개발자들이 그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으면서 점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EPUB 전자책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시질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EPUB 전자책 만드는 작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자, 근데 우리가 직접 그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해설집을 통해서 이 풀어보는 과정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눈으로 보면서 풀어보는 것은 문제를 풀어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되게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직접 풀어봐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풀어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실력이 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그 EPUB 전자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잠깐 직접 하지 않고는 절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작업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쓴 굉장히 좋은 글을 또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전자책 편집 전문가로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EPUB 전자책 초보자들한테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얘기, 가이드라인처럼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작정 따라 하면서 자신의 원고나 한 편을 글을 예제로 해서 EPUB 전자책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봐서는 절대 늘 수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EPUB는 마크업 EPUB라고 하는 전자책 일종의 그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언어는 태그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태그마다 다른 기능과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외워지나요? 선생님도 정말 잘 못하는 게 암기하는 거예요. EPUB 태그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난이도 높은 기능을 구현하려고 애쓰지 말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단순한 기능 먼저 쓰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EPUB 전자책의 개념과 원리는 HTML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나왔다는 마크업 랭귀지라고,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도 마크업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태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부터 HTML도 마크업 랭귀지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자, HTML과 이런 마크업 랭귀지에서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 따라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해야만 활용 능력이 생긴다는 점들 잘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고, 모르겠는 부분은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해해 나가고 최종 결과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일일이 찾아야 돼요. 이 작업이 사실 만만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에 관련 커뮤니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입법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물을 준비물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걸 좀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부 편집을 위해서는 시질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자, 이 시질인데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 이름은 시질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책도 국내에 있는 책도 그렇고 사람들도 이걸 자꾸 시길이라 그러더라고요. 시길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더라도 이건 시질이라고 돼 있어요. 시질. 그러니까는 시길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시질이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질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받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구글에서 이제 이 시질 프로그램은 먼저 구글에서 개발했다라는 거죠. 근데 구글 회사에서 개발했다보다도 구글에서 이런 오픈소스 개발자 팀을 꾸려서 이 사람을 통해서 시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전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0까지 나왔나 그럴 거예요. 자, 근데 1.20 이 새로운 버전들은 주로 입법부 3.0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입법부 3.0이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는 왜 입법부 3.0 기반의 걸 하지 않고 0.87 버전이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국내 전자책 플랫폼은 입법부 3.0을 별로 감당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입법부 2.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0.87 버전을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0.87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제공하는 요 링크를 직접 가셔서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 GitHub라고 돼 있죠. GitHub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세계적인 사이트인데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사이트예요. GitHu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서 요런 그 링크 값을 주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페이지를 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소스와 관련된 거라서 소스 자체를 수정할 사람들이나 이제 만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맥킨토시인 사람들은 맥킨토시로 쓰시는 분들은 이걸 다운받아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윈도우 32비트 체제나 64비트 체제에서 해야 되는데 전 64비트 체제예요. 요것도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64비트 내 컴퓨터가 64비트야 아니야? 이걸 살펴보는 게 사실 되게 관건이겠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자주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 살펴보는 방법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윈도우가 지금 자신의 버전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려면 일단은 이러한 화면이 되어 있다면 지금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설치를 설정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제어판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스템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시스템이 나타나지죠. 이 시스템에서 맨 밑에 보시면 정보라는 게 있어요. 정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이 컴퓨터의 여러가지 상태가 나오는데 요 맨 밑에를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윈도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시스템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또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64비트 운영체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윈도우라고 하는 것. 그래서 64비트 윈도우 운영체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설명한 대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윈도우에 64비트가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는 그냥 쭉 설치를 하시면은 바로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길로 편집한 책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시길에서 그 책의 형태들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리디움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구글 쪽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리디움이라고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리디움 프로그램은 이펍으로 만든 전자책을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되는데, 요 리디움도 뷰어 프로그램인데, 요게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거이다 보니까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구글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리디움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구글 같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리디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이 뜨는데, 여기에서 요 페이지에서 여기 구글 저기 나온 거 보이시죠? 요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구글 스토어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지금 이걸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앱 설치 이렇게 뜰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하려면 구글 아이디가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구글 아이디가 있어 구글도 가입을 하시고, 이걸 다운 받으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윈도우의 옆에 검색 단추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READIUM 여기 보이죠? 설치가 된 후에 이렇게 떠요. 그럼 이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거를 시작 화면에서 이제 고정 이런 식으로 저걸 하세요. 저는 시작 화면에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여기서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바로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리디움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실까요? 그러면 REA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요 위에 있네요. 그죠? 요 클릭하셔서 하시면은 이제 이걸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제가 미리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한 것들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열기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퍼브 전자책으로 이렇게 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거를 권해드린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좀 했고요. 여기서 만약 이제 요걸 갖다 클릭하면은 이제 새로운 걸 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 여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퍼브 전자책을 저기를 만든 거를 최종적으로 사용자 입장,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리디움 전자책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자책을 만들어야 될 텍스트 자료가 있어야겠죠. 이건 자기 원고나 아니면 전자책을 만들려는 원고를 주로 이제 아래 한글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MS 워드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원고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얼마나 완벽하게 교정 교열도 다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완전 원고 파일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원고 파일에는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책에 사진이라든가 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진은 별도로 아래 한글에 있는 걸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워드에 있는 것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은 따로 보관을 해 두셔야 돼요. 가능하면 images 폴더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이제 커버 jpg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01, b02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를 붙여서 가능하면 영문으로 띄어쓰기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준비를 이제 하시라는 얘기를 이제 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이거를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는, 자, CGL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CGL 프로그램은 구글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글에서
시질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시질 그 페이지가 본 페이지가 열려요. 그래서 이 시질 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시질 프로그램에 가시라는 거고, 근데 좀 생각하실 될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GitHub로 가셔야 돼요. GitHub로 가셔야 시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페이지는 제가 알려드린 앞서 페이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거 이제 영상을 앞으로 당기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쪽을 어느 페이지로 가라 그랬는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질도 분명 윈도우인지 맥인지 32비트 체제인지 64비트 체제인지에 따라서 다운받는 것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게 구글이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 IDPF라고 하는 것과 손잡고 만든 거라서 가장 시질이 굉장히 무난하고 괜찮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나 제 주변에서는 뭐 거의 입법부 만드는 분들이 거의 이걸로 시질로 작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시질만 우리가 열심히 파서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식으로 이 그 전자책을 준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질에서 쓰는 그 태그 코드는 HTML 코드에서 쓰는 것들이 거의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다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쓰진 않고 뭐 그렇다는 것들이고, 그런 점들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전자책 프로그램은 시질에서 하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매킨토시나 리눅스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그 다음에 CG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오픈소스니까 공짜라서 좋네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오픈소스로서 개방하는 그런 오픈소스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원봉사활동 방식으로 이 그 CG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코딩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딱 보고 겁을 내요. 하지만 이거 사실 배울 만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말고 꼭 배우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도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즐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즐 프로그램을 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0.87 버전의 0.87 버전의 시즐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일단 이게 이 메뉴가 한글로 돼 있죠. 한글로 돼 있어서 되게 좋죠. 뭐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 파일 열기를 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제를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그 전자책 그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었던 건데 그걸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나지죠. 자, 이와 같이 나타나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거 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겁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러실 필요 없고 우리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 상태가 코드 보기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책 보기 상태로 이렇게 끄시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본문의 내용이 보여요. 그쵸?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이렇게 이제 요거 시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여기 페이지도 가서 보면 이렇게 책 보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코드 보기를 누르면 코드 보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퍼브 영상을 계획상으로는 이퍼브 만드는 이퍼브 전자책 관련된 영상을 꽤나 많이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시간에는 이 기본적인
EPUB 전자책을 위한 기본적인 원고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CGIL 프로그램만 잘 다룬다고 해서 전자책을 잘 만들지는 않거든요. 애초에 이 CGIL 프로그램의 원고가 되는 기본적인 그런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이것이 아리안글로 하든 워드로 하든 간에 그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그런 전자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 이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아리안글 할 때는 이런 이미지를 따로 보관해 두지 않죠. 하지만 전자책을 할 때는 이 이미지들을 다 따로 보관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보관하는 것, 이런 그 이미지 보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참 공부를 하고 나서야 다시 이제 CGIL로 돌아올 거니까 이번 시간에 잘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GIL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CGIL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CGIL 프로그램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막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외우거나 그러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CGIL 프로그램이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다르긴 하지만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나눠져 있다라는 점들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지금 다 이걸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이게 뭐구나 이 원리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냐면 CGIL 프로그램의 맨 앞에 이거 메뉴죠. 이거 메뉴예요. 메뉴는 모든 프로그램의 맨 위에는 보통 메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기 나오는 게 도구 모음들이죠. 이 도구 모음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여기다가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구 모음이다 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그 0.87 버전에서는 요 책 보기와 도구 모음이 여기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위치가 다르지만 요 기능은 그대로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요거는 글꼭지를 구분하는 것, 요거는 파일을 삽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EPUB로 전자책 파일은 여러 개의 파일이 모여서 압축해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개별 챕터, 소챕터들이 작은 챕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XHTML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XML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HTML과 같은 동일 선상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보여지는 영역, 편집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요거 파일과 이 파일과 스타일 시트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와 관련된 영역이 여기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차례가 나타나요. 차례가 나타나는 것. 다시 설명드리지만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오류를 검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태그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하면 여기에 오류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류 결과를 보고 어디에 이게 스페링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뭐가 빠졌구나, 이런 걸 판단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터페이스를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CGIL 프로그램이 중요 메뉴에 대해서 좀 메뉴하고 도구 모음 중에서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새 책 만들기겠죠. 요거는 기존에 만든 걸 여는 거겠고, 자, 요거는 저장하는 거고, 요거는 실행을 되돌리는 거고, 요거는 뭐 다시 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이런 거겠죠. 딱 봐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같아,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게 맞고요. 요건 지난번 아까 코드 보기, 책 모형 보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류 체크. 자,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다른 어떤 서식에 관한 지정이라서 사용할 때 이제 우리가 알아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새 책 만들기, 열기, 저장, 되돌리기, 다시 실행하기,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균등 맞춤, 뭐 이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파일을 직접 만들면서 우리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아까는 도구, 여기서도 또 이제 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만 좀 추려봤어요. 자, 요거는 파일 나누기예요. 파일 나누기는 뭐냐면
쭉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하다가 챕터가 바뀌어요. 그러면 챕터 바뀐 거를 뒤로 나눠 볼 때, 끊어낼 때 이제 뭐 그럴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요건 이제 파일 삽입은 뭐냐면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새로 삽입할 때 뭐 이렇게 많이 쓰고요. 특수 기호는 여기서 생성하고, 메타데이터, 이 책에 대한 어떤 메타 정보, 중요 정보들을 여기서 한다라는 것, 스펠링을 체크하고 오류 체크하는 거 여기 있다는 거죠. 요거는 굵게 하는 그런 서식 지정, 오른쪽으로 끼울인 거 밑줄, 그 다음에 아래 첨자, 위 첨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점들을 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또 코딩을 직접 입력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서식을 주면은 알아서 코딩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들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얘기를 좀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빠르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기가 자기 원고나 자기의 글을 갖고 직접 만들어 보면 빨리 늘어요. 알았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기능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하자.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저한테 이 전자책을 배워서 지금 전자책을 잘 만들고 있는 분들이 수백 명이 여기저기서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잘 배워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와 이거 어렵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냥 죽겠다고 막 소리지르 그런 분들이 다 배워가지고 지금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저와 함께 이 이퍼브 전자책 만드는 과정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길고 좀 어려운 수업 내용을 여기까지 따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